안녕하십니까. 슈에이프이트 박준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어떤 기업 입장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혹시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를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기업이 매출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당히 폭이 넓어서 대부분의 데이터 추적을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병원 진료나 라이프케어 연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근거 중심의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을 만성 질환의 당뇨 위주로 먼저 잡았고요. 이게 왜 잡았냐면은 분당 사망자 수가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들 만성 질환이 상당히 위험하고요. 사망 원인의 81%, 치료 비용의 8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 만성 질환으로서 당뇨병 발생률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2025년 예상 한 7억 명 정도 성인 인구를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설계를 할 때 이쪽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합병증까지 발생되면 44%가 10년 이내 사망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위험 단계로 적극적인 진입 억제를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당뇨병 전 단계 환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 방화벽처럼 두 개 있는데 이게 저희가 포커스로 잡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체 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 당사자한테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보급해줘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직원이 한 50여 명 정도의 요것 기반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현재 올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 정도 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상세하게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개발할 때 뭐가 다른지 일반 회원 가입과 다를 때는 기초 설문 작성지를 합니다. 개인에 대한 보유 질환이나 관리 목표 이거를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앱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미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성공 보상 포인트 제도로 이거를 같이 웹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콘텐츠 정보도 제공을 해줘서 사용자가 행동 유도를 해서 계속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 입력을 안 하면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일 아니면 뭐 주마다라도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끔 행동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요거를 또 잘 짜서 정보 제공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뭐 디바이스 로고 관리도 하고요. 이제 이게 대부분 저희가 실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50대 이후 분들을 해보니까 이 폰을 잘 못 다루다 보니까 장비 연동이나 이런 부분이 오류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코칭 해주신 분이 매번 전화 연결돼서 다시 한번 가르쳐도 그래도 못할 때는 수기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대부분 자동 입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코칭 상담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가 옆에서 코칭을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게 질의서도 만들고 답변도 해주고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됩니다. 아까 패널 중에 온라인에서 어떤 분이 강북 삼성병원 예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강북 삼성병원하고 삼성화재하고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요 참여자에 대한 어떤 실험군을 했을 때 1차 결과가 저게 중재를 해주면은 당화 혈색소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2차 시험에서도 대조군과 교체했을 때 중재하지 않을 때는 당화 혈색 형상을 유지하고 그 실험군에서는 계속 감소하다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기술 성장한 회사들 보면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이게 험한 길을 다들 가고 계십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보기에는 좋으나 실제 그 캐시카우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가 캐시카우를 100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망성 질환 관리 서비스에 이제 하는 중에 가장 큰 게 삼성화재랑 하고 있는 그 마이 헬스 노트가 있고요. 현대 해상이나 하고 있는 하이 헬스 챌린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가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건강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뭐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북 삼성병원 하고 있는 그 S 진료 노트라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환자 스스들이 이제 그 병원 검사 결과나 처방전, 해석 정보 등을 조회하고 학습하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CJ 제일제당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고 타이틀은 더 밸런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책상에 많이 앉아 있고 또 비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임직원들이 그 건강 해줄 수 있게 프로토콜을 저희가 해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일 유업이 좀 약간 다른데 이게 B2C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셀렉스라는 어떤 그 건강 제품을 가지고 실제 그 사용자들이 그거를 섭취한 다음에 어떻게 그 건강해지는지에 대해서 건강 코치 기능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판 사진을 찍어서 뭘 먹고 있는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지만 만성 콤팟 영양 식생활 관리 모바일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제품명은 하이드입니다. 이게 좀 그 신장 질환이 있는 그 시민 같은 경우에 이게 되게 그 식생활 개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청진기를 사용해서 심장 질환 서비스를 하고 하트로그라는 또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그 디지털 심장 질환을 체크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누르서 시작하고 관리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게 외래에서 사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그 LH 공사하고 같이 하고 니빗이라는 저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노인들의 그 댁내에 계실 때 어떤 안전이나 그리고 거동 생활 방식 그리고 환경 그 유해 물질 같은 데 노출된 거에 대해서 같이 관리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고요. 현재 그 300가구 정도의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했을 때 그러면 저런 서비스 모델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체크업이라는 솔루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의 건강 정보도 확인도 하고 건강 예측 그리고 질병 위험도 그리고 정상인과의 비교 이런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국민 건강 정보 검진 정보를 활용해서 그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도 질환을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 위험도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 건강 위험도에서 1년에서 10년치까지의 데이터를 예측을 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11개 질환 발병 위험도에 대해서 그 기대 생존율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그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플레이하고 주고 있고요. 여기 종합 리포트를 그 환자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그 저희가 임상 실험하고 있는 거는 건강검진 코호트 자료와 한 51만 건 정도 되고요. 세브란스 코호트 데이터셋인 5천 명에 대한 걸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알고리즘은 저희 그 외국에 있는 자회사 휴레이 매드라는 회사에서 알고리즘을 만든 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 그 반영해서 활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질환 발병 위험도에 대한 민감도, 특이도, ACU 정보를 갖다가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기대 수명치와 10년 뒤 예측 질환을 해주는 게 최근의 트렌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요건 이제 본사에서 많이 진행된 거고요. 그 원주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에 대해서 당뇨 환자를 기준으로 현재 그 실증에 참여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형 병원으로 쏠림이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차 병원하고 협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근거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또 고도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당뇨 관리 위해서 이게 이제 원격 진료 솔루션 문제가 들었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현재 특구 지역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보시면 이제 1차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서 그 당화 혈색소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3차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고요. 다시 그 검진 결과를 1차 의료기관에 알려줘서 경증인지 중증인지 나눠집니다. 보통 그 정상 범위가 4에서 6%고요. 6.5% 이상이면 수치면은 당뇨 판단을 내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실증 사업에 계속 참여해서 대조군과 비교군에서 치료군 나눠주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거로 현재 그 고용 창출은 저희가 7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4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고 2020년에 15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연세대 미래 캠퍼스 산학 공동 기술 개발 과제로 참여하고 있는 그 노인 건강 관리 서비스인데요. 요거를 제가 왜 제안했냐면은 세브란스의 많은 시민 대상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그 UI부터 시작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노인들에 맞게끔 전용 외위 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또 노인에 대한 또 건강 데이터를 예측 분석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해서 현재 요거를 현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 의료기 테크노밸리에 있는 차세대 생명건강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매드비즈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 원주 지역 방문간호 서비스가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연세대 그 교수님이 개발하시는 노인과 예측 모델이 여기 반영이 되고 있고요. 혈압과 혈당 관련돼서 예측 모델을 반영해서 그 데이터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글로벌 시장 전망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크게 이루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큰 거를 쫓다가는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모바일 산업이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7%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저희가 노크한 중에 있습니다. 각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은 계속 뭐 좋아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를 따라가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요, 작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뭐를 할 것인지 저희 기업 입장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향후 정말 저희는 만성 질환과 고령자 위주로 많이 가려고 하고요. 기타 사항으로 이제 그 심장병의 유감암, 암 사후 관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뽑았을 때 시민들한테 뭐를 줄 거냐? 그러면 효과성 분석을 예시하면인데 질환배 개선 효과가 얼마큼 나아지고 있냐? 이거를 근거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관리 관점에서 지표가 내가 얼마큼 좋아지냐? 이것도 효과성 분석 이런 걸 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웹 서비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용률이 되게 높아 그러다가 어느 시간 6개월에 뚝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끌어올리려면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보험사에서 이쪽 헬스케어로 강하게 가고 있고 그중에 이제 KB 헬스케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번 달에 MOU를 맺었고요.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통신사하고도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LG U+랑 9월 달에 MOU를 맺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기업들이 좋은 어플을 개발해서 많이 사용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열나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집안에서 열이 났을 때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집안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 사용자 이제 130만 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애가 갑자기 열 났을 때 주말에 응급실 가야 되는지 불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특수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되게 좋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쪽에 투자를 해서 지금 저희 자회사로 편입돼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